이번 시간은 13조 동원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동원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원훈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동미참훈련 두 개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지역예비군 훈련입니다. 지역예비군 훈련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동원훈련은 이 동원예비군을 활용할 전방부대에서 훈련을 시켜야 맞죠. 그리고 이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미참가자 훈련도 소집부대, 전방부대에서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그 소속 부대에서. 근데 전방이나 뭐 이런 우리 현역들이 매일 뭐 동원훈련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동원훈련에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동원훈련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종류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충대대 훈련, 보전미국 불상지원입시오. 보전미국 불상지원, 보충대대 훈련, 전시전환훈련, 미참가자 훈련, 국직부대 훈련, 보전미국 불상지원에서 불시훈련, 쌍용훈련, 그 다음에 병력도원 지원훈련. 자, 그렇게 훈련 종류를 좀 남기를 해주시고요. 그 훈련 종류별로 이제 특징 같은 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할 때 증창설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창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는 또 증창설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면서 신경이 팍팍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창설은 여기 하나예요. 여기 동원 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증창설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정리가 쉽죠. 자, 2로 강항 보겠습니다. 동원 지정자 대상 훈련한다. 즉 동원 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병력동원 지정 대상자다. 병력동원 지정 대상자. 자, 그래서 장교 이번에 준사관이 추가됐죠. 그래서 간부는 1에서 6년 차, 병은 1에서 4년 차. 다만 뭐 해병 6료단하고 연평부대는 부대장 책임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이 사람들 수임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명시를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원 지정자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뭐 병역법에서도 동원 지정자들이 나오고 동원 지정자들이 수없이 나오죠. 근데 정확히 그 동원 지정자 개념을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원 지정자라는 것은 이 표는 교재에 원문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거 만들어서 놓은 참고 자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원 단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단계, 즉 긴급 단계가 1에서 3단계, 이렇게 해서 M에서 M 플러스 6일까지다. 그리고 지속 단계가 4에서 12단계로 가는데 이 4단계까지, 즉 ML부터 M 플러스 30일까지 동원되는 사람을 병력동원 지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창설부대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4단계, 긴급 단계 1에서 3단계와 지속에서 4단계, 그래서 급속 4단계 증창설 대상이다. 훈련 책임은 소집부대장이다. 이게 관리대장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교는 1에서 6년차 부사관하고 간부들이죠. 병은 1에서 4년차인데 방침일부 보류자, 즉 대학생들은 이 동원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냥 기본훈련만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러면 안 되죠. 단서가 생략돼도 안 되고요. 낭은 이제 중점을 내기를 하는데 동원훈련의 이제 중점입니다. 여기 동원훈련의 중점. 이 동원훈련의 중점은 동미참훈련의 중점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틀렸어요.
동원훈련의 중점은 전시 개팀 능력 배양, 즉 전시 개인 임무에 의한 개인 팀 단위 직책 수행 능력 배양, 그 다음에 전장 능력 구비해서 전술 및 작기 시행 능력.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기병주임, 즉 동미참훈련의 중점인 동미참훈련은 기본훈련과 병, 주특기, 그래서 참기병, 주입니다. 그래서 이 중점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자, 1호 당 보겠습니다. 당은 학급 편성 및 훈련 제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동원훈련은 대대급 단위 이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죠. 대대 단위 이상이다. 그러나 이제 사단 직할대 같은 경우는 작전 지속 부대들이 많죠. 보수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보급수송대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다 그 식사 반찬 이런 거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 훈련해 버리면 사단 전체 굶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 지속 부대는 중대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 대대 단위, 중대 단위가 좀 잘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공군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육군 용어가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개인 훈련과 직책 수행, 특기별, 직책별로는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작계 시행 훈련은 기전동 통합이다. 기간 편성 요원과 전시 전환 요원, 동원 예비군.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기간 편성 요원과 전시 전환이죠. 자, 기간 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간편된 현역을 내기라는 거예요. 즉 부대 증창설 시 증창설 요원에 대한 편성 교육을 실시하고 평상시 기본 부대의 존속에 필요한 핵심 인원만 있는 거예요. 뼈대만 있는 거죠. 뼈대만. 전시 전환은 좀 이따 우측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동원 예비군, 앤드 현역, 그리고 타부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전시전환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타부대에서 온 사람까지 모두 건지유지 훈련을 해라. 그래야 되겠죠. 요 제대를 좀 확실히 구분해 놓으세요. 대대 이상, 중대 단위. 자, 다음에 동원훈련에 대한 이제 구분에서 전시 소집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을 동원으로 구분한다. 즉 계획동원훈련과 불시동원, 전계를 잡으시고, 이 중에서 불시동원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 판단한다. 그래서 불성급 지휘관 하에 판단한다. 이렇게 공부를 잡아주시고요. 1호 마항은 자율형으로 하라는 거죠. 가능한 자율형, 건재 유지를 하면서 자율형으로 하는데, 분소대단이 과제를 부여하라. 그래서 시행은 각군 지침에 의해서 하라. 그래서 이 분소대 단위가 여러분들이 본고사에서 자꾸 왜 중대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본고사에서 이 문장이 나오면은 이게 중대가 아니었냐? 그럼 한참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소대다. 기본훈련 하기 때문에 그랬지. 여기서 직책수행훈련 및 특기 직책별 훈련은 분소대 단위로 하고, 이제 전술훈련 들어가면 이제 크게 대대 단위, 중대 단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중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전 미국 불상 지원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 종류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동원부충대대 훈련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시하는
이 병력동원 지원부대 훈련을 지금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원보충대대 전방훈련이라는 것은 여기서 병력동원지원부대에서 전부 예비군을 받아서요. 받아서 이 예비군들을 완편을 시킨 다음에 이 완전 무장을 시키는 거죠. 무장을 시켜서 이쪽에 전방으로 전개 훈련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연관된 훈련인데 훈련 자체 개념은 좀 틀리죠. 그래서 동원보충대대 전방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아야 될 거예요. 창설만 실사복원이다. 시기대상군이다. 즉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은 여기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이 나오면 안 돼요. 전시부대 창설만, 여기 증창설이 아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사단급 전투력 복원 절차를 중점으로 둔다. 실사복원. 시기 대상은 각 군에서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그래서 다 잡아주시고요. 여기 동지단 예하대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이 예비군 운영 체계는 지역방위 사단에서 옛날 과거 이제 향토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방위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방위 사단에서 예비군 자원 관리를 하고요. 수행본부대죠, 이게. 수행본부대는 물론 이제 군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군단의 임무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대침투 방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방위 사단과 동원사단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이 지역방위 사단은 수행본부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동원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통상 우리 사단으로 치면 지역방위 사단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지역 상토 사단 내에 동원 사단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31사단 내에 있는 동원 사단은 61사단, 32사단 내에 있는 동원 사단은 62사단. 그런 식이에요. 35사단 내에 있으면 65사단 해가지고 이 동원사단들이 쭉 있었어요. 이 동원사단들의 업무는 뭐를 하냐면은 평상시는 극소수 병력으로 유지를 하다가 유사시 되면은 동원자원을 보충받아 부대를 완편하며 이 완편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하는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입니다. 이게 완편하는 과정을 연습시키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완편해서 전방전개 투입되는 훈련, 전방전개를 투입시키는 부대들, 이게 동원사단이에요. 지금 현재는 60, 66, 72, 73, 75 동원사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있던 여기 31사 안에 있던 61사는 어디 갔고 32사 안에 있던 62사는 어디 갔느냐. 이 동원사단들이 이 많은 동원사단들이 과거에 있던 사단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 5개가 남아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지원할 때 보면 동원지원단 참모들 있죠. 동원지원단 소속으로 여러분들, 소령급 장교들, 즉, 5급으로 뽑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동원사단이 동원지원단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 동원지원단에서 증창소를 위해서 지방병무청이나 전담의사들이 와서 인도인접 연습을 하는 게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이고요. 이렇게 해서 완편이 되면은 이 부대를 전방으로 옮겨주는 게 동원대대 전방전개훈련이다. 그래서 지금 동원지원단은 과거에 61사 동원지원단이 30일 지역방위사단 안에 있는 60일 동원사단이 30일 지역방위사단 내에 동원지원단, 즉
옛날에 동원사단은 완스타급 지휘관들이 지휘를 했는데 지금은 대령급으로 좀 격화돼가지고 동원 지원단으로 이렇게 각 편성들이 해병은 교육훈련단 내에 동원 지원단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의 차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 들어가면 동원 보충대대 전방훈련, 이게 동지단이야 대대에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동지단에 가시는 분은 평상시 이게 직책은 동원 대대장 임무를 수행을 받아요. 직책은 전시에 동원 대대장, 즉 그래서 평시 자원 관리하다가 전시되면 동원 대대장이 돼가지고 동원 예비군을 완편을 시켜가지고 전방까지 인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원 대대장 임무다, 이렇게 보십시오. 가서 뭐 실제 전투대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분들은 뭐 하냐면은 동원 지원단의 참모 또는 교관 요원들을 수행한다. 여기서도 동지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평시는 동지단의 그 대령급 지휘관 현역이에요. 이 밑에서 참모 인사정보작전군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관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전시전환 훈련 볼까요? 전시전환 훈련이라는 요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역 군부대에서 보충되는 자원이에요. 무슨 현역 군부대에서 보충되는 자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사단 교훈처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시에는 교육 책임이 소속 부대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훈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시에는. 그래서 교훈처는 평시에 있는 거고 전시되면 해체가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분들이 통상 아까 얘기한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자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책이 두 개예요. 평시 직책은 뭐 교육훈련 관리장교, 전시 직책은 어디 동원사단 작계장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훈련인데, 자, 여기서는 책임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세요. 즉 여기서 등장하는 부대장이 소속 부대장이 있고요, 소집 부대장이 있고 본인 개인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증창솔로 표시되죠. 전시 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교훈처 교육훈련 관리장교로 평시 직책이 되어 있다면 전시 직책에 어디 사단 지역방위 사단이나 동원사단의 뭐 작전처 작계장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책임관계를 보는데, 소속 부대장은 시킬 책임이 다 참가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청에? 소집 부대장의 요청에. 그리고 전환요원이 변경될 시 명단을 통보할 책임이다. 그래서 소속 부대장, 지금 원소속 부대장이죠. 원소속 부대장은 두 개 책임, 시킬 책임하고 통보 책임이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집 부대장은 이제 전시 이제 원소속 부대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평시 원소속 부대장이 되는 거고, 그 전시 소속 부대장인 소집 부대장은 최소한 이 소속 부대장 부대장에게 2개월 전에는 훈련 일정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훈처도 뭐 대대 ATT 통제하고 바쁜데 갑자기 통제해가지고 우리 훈련하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평시 소속 부대장이 당황하죠. 그래서 2개월 전에, 이제 2개월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2-1으로 가요. 그리고 요원은 언제까지? 1일 전 12시까지. 그래서 이건 112 도착하십시오. 112 도착. 그리고 만약에 불참 시에는 각군 규정의 통제를 징계 처리하는데, 이 각군에서 하는 거지 이 병무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지방병무청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현역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신분 자체가 현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아항의 동원훈련 미참가자 입영훈련은 뭐 당연히 원칙은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역 부대들이 1년 내내 동원훈련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입영훈련이 딱 한 번 하죠, 한 번.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동미참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법에서도 51조에 그런 말이죠. 지병장은 재소집하거나 이게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은 동미참으로 전환한다. 면제한다는 것이 훈련을 빼준다는 것이 아니라 동원훈련을 면제하는 대신에 동미참훈련으로 전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각 군과 병무청이 협조 시행한다. 그래서 각 군과 병무청, 군청 협조 시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국직부대 동원훈련은 국직부대들이 동원훈련을 해야죠. 그럼 국직부대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일단 이론은 훈련 일정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직부대 훈련하면은 당장 밥 먹여야죠. 그러면은 거기 또 교보지 들어가죠. 교관 지원도 해야죠. 예산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군하고 협조를 안 하면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력동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 일정을 협조하라. 작성한 후에 훈련 일정 협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성하기 전에 훈련 계획을 수립하라. 근데 훈련 일정을 협조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훈련 일정을 협조하여 생략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운계전 일정 협조. 자, 병력동원 운영계획은 여러분들 44조 병역법 44조에 병력동원 운영계획이 있죠. 7, 8, 9, 1, 5, 9, 9는 입동지고 그 다음에 11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병력동원 운영계획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병역법 44조의 시행령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관계를 여기서 중요시 뭐라고 그랬죠? 훈련에 대한 책임은 국직부대장이 진다. 그리고 지원은 각 군에서 한다. 그래서 훈련은 국직부대장, 지원은 군, 훈련직, 지원군을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3호에서 시범식 교육 및 결과 보고는 매년 한다. 매년. 그리고 기획관실로 보고한다. 그래서 매년 시범 결과기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불시동원 훈련 보겠습니다. 불시동원 훈련은 일단 대규모 훈련할 때 합니다. 대규모. 뭐 국방부 통제, 연합연습, 충무훈련, 합참, 각군 통제. 그래서 각군 이상, 각군본부 이상 훈련할 때 이 불시동원 훈련을 한다. 자, 중대업다라는 말은 이 소집권자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단장 3호 연군 대사여 단 분단급 이상 장관 이게 분단급과 장관이 연결되고요. 사단 단위는 총장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여기 대령급으로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연대 단위는 분단장급.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휘체계를 보면 알겠죠. 대대 단위는 사여단급 지휘관. 이제 중대 단위는 연대장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수다가 돼요. 그래서 단장 3호 연군 대사여를 잘 잡아주시고요. 각군본부 이상 훈련한다. 이때 불시동원 훈련을 한다. 이 불시동원 훈련 가지고 여러분들 병역법에서 이 불시동원 한번 연계시켜 보세요. 나도 있다 전사급 동훈하동훈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예비군법에서 불시동원
불시운점 소집 통지서는 본인에게 대령 방법으로 전달하고 불시운점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령 방법으로 하면 전화 방문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이 불시등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훈련은 그냥 훈련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병역법 보고 예비군법 어느 부분에서 이게 언급됐던 건지 근간을 꼭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병역법과 예비군법도 같이 공부가 좀 되게끔 공부를 하십시오. 자, 쌍용 훈련은 육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쌍욕이 아니에요. 쌍욕이 아니고 쌍육입니다. 또 각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쌍용 훈련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우리나라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팀스프리트 훈련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게 뭐 호국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변형돼서 왔지만은 이 쌍용 훈련은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 규모도 커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많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육군에 위임돼서 조금 훈련도 아니고 두 번째로 예비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훈련이 이 쌍용 훈련이에요. 쌍용 훈련. 그래서 이 쌍용 훈련은 두 명이 참 두려워한다. 북한과 예비군들이. 쌍용 훈련은 막 진지를 막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예비군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놓치면은 버스 타고 오든지 탈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이라고 봐주는 게 없고 또 이 쌍용 훈련은 우리 편제가 증가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또 쌍용 훈련은 다른 쌍용 훈련도 있고 이 설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설 이유도 뭐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지금 훈련의 시험에 직접적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타항의 병력지원 부대 훈련. 자, 병력지원 부대 훈련은 동원 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과 구분해라. 자, 보면은 병력동원 지원 부대 훈련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대상이 예비군 집행요원, 이게 여러분들이 병역부에서 배운 인도관들이에요. 인도관들. 징병검사, 전담의사, 이 사람들은 신체검사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관과 신체검사 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M1부터 M+7일까지 훈련을 실시하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도관들하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병력도원 지원부대를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슨 걸 완성하려고 하겠어요. 이거죠, 이거. 동원 보충대대 전방전개. 여기서 완편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완편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동원 보충대대 전방전개로 가서 사단급 전투력의 복원을 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한 훈련이다. 자, 여기서 그래서 병력동원 지원부대 훈련은 누가 누구 책임하에 실시하느냐, 며칠 하느냐, 수임장 책임하에 지병장의 지원을 받아 2박 3일이죠. 이걸 거꾸로 지병장 책임하에 수임장 지원받아 2박 3일. 우리 훈련에서는 수임장과 지병장 나오면 잘 바꾼다고 그러죠. 자, 협조관계도 좀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다음 지휘소신 보겠습니다. 지휘소신이 상당히 우수다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1호에서는 이제 소집부대장이죠. 소집부대장. 소집부대장은 이제 지휘소신을 군사우편으로 보내라. 근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자, 전자, 우편 수단을 최대로 활용하라. 자,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기억이 되시겠죠. 이게 육군본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내려옵니다. 우편 사용 예산 절감 노력. 그래서 우편료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문자, 원안들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활용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대상별 지휘서신. 자, 여기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1차, 2차, 3차, 딱 3차로 끝나죠.
수시는 대체 지정시고.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1차는 1월 중이니까 연초죠, 연초. 연초에 병력 동원 소집자 명부죠. 여기 훈련이 안 들어가죠.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훈련이 안 들어가요. 1차는 다 동원입니다, 동원. 자, 2차부터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훈련. 근데 3차는 상부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1차 명부가 1월 달에 정해지는데, 이 훈련이 예를 들어 5월 달이나 9월 달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비군이 신상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대체 지정. 그런데 최초의 인원을 가지고 2차 때 지휘서신을 보내게 되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여기 2호에서 확실히 잡아야 될 게 이건 동원만 들어갑니다. 훈련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2차 및 3차는 훈련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것을 명확히 잡으시고, 지난번에 68회 때 여기 훈련으로 여기가 나와가지고 양참 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2차 지휘소신 발송 시 비대상자에 대한 발송 방지를 위해 그 지병청에서 통보하는 훈련이죠. 여기도 훈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차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2차는 이제 3차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과거부터 제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엄청들 당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항은 학생 예비군 동원 보충대대 훈련인데, 학생 예비군 동원 보충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가 지금 전역하고 이렇게 대학원까지 가다 보면은 한 번도 자기가 지정부대를 안 가보죠. 동원 지정은 돼 있는데 보류를 받다 보니까 맨날 기본훈련만 실시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소속 부대를 한 번도 못 가봐요. 그러고 끝나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해서 지금 전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쪽 부산 지역에서 일부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학생 예비군이 기본훈련 대상자인데 어떻게 동원훈련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학생들이 지정된 것을 집단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단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부대가 2박 3일 동원훈련 할 때 2일차, 즉 8시간을 풀로 받을 수 있는 2일차 때 학생들을 이쪽으로 동원 시켜서 한번 가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가보게. 자, 한번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는 훈련을 안 하니까 이제 2019년도에 학생 예비군 동원 보충대대 훈련인데, 실시되는 현상만 보겠습니다. 자, 땡땡대학교 전원 땡땡대학교 학생임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로 수송해서 어디 진례 훈련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원 절차를 연습해 본다는 겁니다. 동원 증창설 절차를. 그리고 이제 또 무조건 안보교육과 사격은 기본이니까 또 안보교육 사격해야죠. 그런데 보면은
하루 8시간 내에 이동하다가 거의 다 끝나겠죠. 이동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장단점이 지금 많이, 장점은 동원 절차를 숙달시킨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단점은 하루 8시간 내에 집결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끝나서 또 버스 타고 보내고 하면은 실질적인 그리고 안보 교육과 사격하고 그러면 이게 동원 절차를 연습하는 건지 그냥 이동 연습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 주춤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학생 예비군 동원 보충대대 훈련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좀 하면 되고요. 통합 원칙이다. 통합 원칙. 개별 입소는 군에서 책임진다. 그 다음에 개별 입소자는 교통비를 준다. 개별비. 그 다음에 중식은 도시락 또는 부대급식을 한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은 동미참 훈련입니다. 동미참. 동미참 훈련의 중점은 참기병주의입니다. 참 훈련의 기본, 병과, 주특기. 그래서 참기병, 그리고 주특기와 임무수행 능력병이다. 참기병주의. 동원훈련의 중점은요, 중창설 개팀 능력 배양이죠. 전시 개팀 능력 배양, 그 다음에 전장 능력 구비. 바꾸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대상은 14년차 미지정병이죠. 미지정. 이 지정병은 병원훈련을 들어가야 되고요. 전시 근로 소집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함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전시 근로 소집 이 포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전시 근로 소집도 동원훈련처럼 입용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소집부대로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4시간. 그러지 않은 사람, 동미참, 그러니까 그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6시간. 8시간 기본교육에서 2시간이 빠지는 건 사격이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무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시근로 소집은 자기 소속 부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많이들 참가를 안 해요. 2시간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원관리 부대에 들어와서 동미참 훈련에 섞여서 그냥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소속 부대 가는 것을 없애버리고 동미참 훈련 8시간에 포함돼서 6시간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 사람들은 병공통이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비군 훈련이 점점 조금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함이다. 16년차 동 미지정 간부, 그리고 동원 지정자 중 불참 연기한 사람. 자, 여기도 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다만 공군 현역병으로 뭐 된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와 동일한. 무슨 말인가 한참 보면은 별 내용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군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면은 결국 끝나는 게 이 사람은 뭐냐, 사회복무요원이죠. 사회복무로 봐라, 그 말이 한마디로 해도 되는 얘기고 얘기입니다. 이게. 자, 나항은 대체 지정자 훈련인데 동원 지정자가 있고, 아까 여기서 있지만 이게 연초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후에 훈련 시까지 신상 변동이 생기면은 대체 지정을 하죠. 이 대체 지정이 이 사람들이 미리 대체 지정 됐는데 동원훈련이 끝나버리면은 가고 싶어도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라. 과다 지역은 시기를 조정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예비군 부대 훈련 주기 편성할 때 보면
동미참훈련이 반기 말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기 편성할 때 왜 이게 반기 말에 가서 편성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료된 후를 종료된 전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시간은 뭐 4일 32시간, 2박 3일. 그래서 1일 단위 훈련은 4일 32시간. 그리고 간부들, 그 다음에 공군은 2박 3일 실시한다. 자, 랑은 미정자 훈련의 과목입니다. 과목. 과목은 물론 전시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지만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안보 사격은 다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개 공전이라고 그랬죠. 안보 교육과 개인화 의사 교육은 공통적으로 전 부대가 실시한다. 안개 공전. 그러나 작게 훈련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보 사격은 필히 사격 실수하고 기타는 수임장이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지역 예비군으로 가면요. 안보 지역 예비군 훈련의 기본 훈련을 보는 겁니다. 안보 사격 기타는 수임장이 판단하는 안사기 또는 안개공전, 기타 수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수임장이 판단한다. 이것을 꼭 잡으시고요. 지역 예비군도 그렇다. 그런데 학생 예비군회 같은 경우는 안보 사격은 같이 들어오는데 전술훈련 과제로 선정한다. 그래서 안사전. 그런데 이것은 과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지난번에도 이게 삼성전자 훈련장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면은 전술훈련이 별로 없어요. 수색, 크레마, 구급범, 매복 이게 다 병공통 위주고요. 이 시가지 전투 여기서 이제 건물 지역 전투 이런 게 조금 이제 전술훈련 과제인데 이거는 지역 예비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전술훈련 과제 편성은 사실 좀 편성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수임장이 선정한다는 것을 잡으시고요. 지역 예비군도 수임장이 정한다. 학생 예비군은 전술훈련 과제를 포함을 시켜라. 기타 과제가 아니고 전술훈련 과제다. 근데 실제 훈련 여건상에서 전술훈련 과제 편성이 사실은 어렵다. 자, 군종장교 같은 경우는 사격에서 제외. 군종장교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기도 군의장교로 가끔 들어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장교 신분별 훈련 방법인데 결국은 1호와 2호의 구분은 1호는 이병훈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병도 이병훈련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1일 단위 훈련 4일 32시간이다.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 수임장이 실습 위주로 시켜라. 그 다음에 작전사 또는 수행군부대단이 통합훈련을 실시하라. 이거에서 모여서 하라는 거죠. 모여서. 그래서 장교 부사관들 입영 훈련은 통상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개 대대에서 이걸 담당합니다. 그러면 어느 대대에서 계속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별 일개 대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는데 그 해에 담당된 부대는 통상 1차 입영훈련 준비하고 2차 훈련 준비하고 3차는 그냥 그렇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병사들 동미참 훈련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는 이제 1차 준비했는데 한 90% 참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10%밖에 안 남죠. 그러면은 2차 훈련을 또 준비하려면은 시간적 소요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은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동미참훈련으로 병사들 동미참훈련으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임군 부대에서 일개 대대가 선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수임군 부대가 기억이 나시겠죠. 다음에 이제 해병 간부 동미참훈련은 이 사람들도 원래는 동원훈련을 해야 되는데 참가를 안 한 사람이거나 지정이 안 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육군 수임군 부대에서 그냥 통합훈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지금은 해군 해병대가 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추세지 완전히 정착되진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만약 해군 해병대 간부가 있을 때는 수임군 부대에서 2개월 전 통보, 2주 전 상호 확인, 일주일 내로 수임군 부대로 결과 통보.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벌겋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거는 최근에 이 규정이 수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공부하시는 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식을 했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는 중요하다. 221이다. 221. 그리고 공군 훈련체계 한번 설명드렸죠. 그 동비참훈련 훈련체계 27예비단 진주에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 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명단을 통보해라. 해병 및 해군 간부는 2개월 전, 2주 전, 1주 내로 숫자를 좀 잡아놓으시고요. 육군 및 해군 병은 자, 소수 인원 병과는 보병에 통합해라.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미주관통 보병통이 있었죠. 자, 동미참훈련의 주특기 훈련은 관리대대에서 통합해서 실시하고 소수 주특기는 보병에 통합시켜라 해서 보병통, 미주관통, 보병통 하고 그때 구분을 한번 시켜드렸죠. 자, 그래서 이 주특기 훈련이 사실은 좀 상당히 지금 동미참훈련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동미참훈련의 주특기를 훈련을 하려면은 지금 아까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훈련장 내에 지금 전술훈련, 주특기 훈련할 장소가 없죠. 기껏해 연병장에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관리대대에서 주특기 시킬 그 예비군 중대장들로 하여금 주특기를 시킬 능력이 안 되죠. 장비도 없고. 그래서 병가부대로 입소 훈련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본 연병장에 병가부대에서 교관주를 지원하라. 그래서 지금 어떤 부대들은 이 주특기 훈련 시간 되면은 사단 직할대로 가서 주특기 훈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단 직할대에서 장비를 가지고 장비도 옮기는 부담이 있죠. 포병은 포 끌고 와야 되고 전차는 전차 끌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딸랑 장비만 올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 지원돼야지 정비 장비 또 와야지 기타 뭐 교보제 와야지 그러면 상당히 좀 이동 소요가 많죠. 그래서 사람을 이동시키느냐 장비를 이동시키느냐 어쨌든 병가부대로 훈련 입소시켜서 훈련을 한다. 그런 점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원훈련은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별로 다 숙지를 해주시고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